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작가 종종입니다. 오늘은 저의 6번째 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4번째 그림책을 계약한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왜 벌써 5번째도 아니고 6번째 그림책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올해 총 3권의 그림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모두 다 올해 출간된 그림책이지 작업한 그림책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영상에 나온 바로 이 어떤 구름이 있고요. 어떤 구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글 초안을 작성하고 작년에 그림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수정들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두 다 씨앗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두 다 씨앗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부분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올해 중반기에 부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직 정식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아마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약간의 그림 내 수정을 거쳐서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저의 6번째 그림책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알라딘에서 지금 펀딩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6번째 그림책을 어떻게 영감을 얻었으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그림책의 아이디어를 제가 어떻게 떠올렸냐면 바로 이 방에서 떠올렸는데요. 제가 당시 숲에 관한 원고를 의뢰를 받았었어요. 그 원고 어떻게 작업을 하지? 여기 소파에 앉아서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쪽 벽면에 엽서가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 엽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엽서는 바로 장줄리앙 작가님의 엽서인데요. 제가 장줄리앙 작가님을 좋아해서 DDP에 전시를 하셨을 때 전시회를 보러 갔었어요. 그 전시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산 엽서가 바로 이 엽서입니다. 저는 이 엽서를 본 순간 어떤 감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 주인공을 보면 주변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저희가 남들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남들보다 속도가 느린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남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자신을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주했을 때의 어떤 나의 감정?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쩌면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엽서를 구매를 했는데요. 숲에 관한 원고를 고민하던 순간 이 엽서를 마주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팡 하고 긴긴 겨울밤 초록나무 눈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의뢰받은 원고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그 원고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메모장에 트리 이야기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썸네일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썸네일 컷으로 가볍게 작업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썸네일 컷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도 보여주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 장면에서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썸네일 컷을 그리고도 이야기를 꽤나 오랫동안 묵혀놨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가만히 냅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일도 병행을 했었다 보니까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묵혀놨다가 더미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썸네일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생각을 했다면 더미 장면에서는 이런 장면의 구성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캐릭터의 디테일 같은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더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작업에서. 더미에서 장면을 구성하고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디자인을 고민했던 게 실제 책에서 되게 잘 담겼어요. 그림 스타일 같은 경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뭔가 이전 작업 방식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날로그 방식, 아날로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색연필로도 작업을 해보고 수채화로도 작업을 해봤거든요. 색연필로 작업한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디자이너분이랑 편집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펀딩을 고려 중인 상황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펀딩을 하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작업 방식은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색연필이나 수채화를 실제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그런 질감이라던가 표현 방식을 디지털 드로잉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작품이 나왔고요.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북펀딩에서만 진행되는 특별한 그런 구성이 있으니까요. 알라딘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림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야기해왔던 주제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남들과 다른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사실은 남들과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내가 가는 속도랑 남들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내가 남들과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랑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좀 힘든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그 감정과 상태를 이겨내는 그 과정이 누구나 다 다를 거예요. 당연하게도 누구나 다 다르겠죠. 근데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땐 의외로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들에게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저의 6번째 그림책에 담아내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제 그림책을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